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비트코인 전망, 파월. 이번 잭슨홀 미팅의 주제는 영차. 오늘 잭슨홀 미팅이 있죠. 여기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또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걱정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이번 주제가 영차다라는 건 뭔가 긍정적이어 보이긴 하죠.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포스로 전환되는데 어느 미친놈이 그래픽카드 주식을 지금 살까? 그래픽카드 주식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코인 채굴을 위해서 수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고, 판매가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건 그래픽카드 회사들의 매출이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빅테크 투자대가 폴믹스, 반도체 분야에서 엔비디아만큼은 피해라 라고 할 정도로 그래픽카드와 관련된 산업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코인 가격은 박살났고 이더리움 포스 전환이 본격적으로 예고되면서 그래픽카드 회사 엔비디아의 실적은 당연히 개박살이 났을 거였다. 이더리움 채굴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뛰기를 한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수요가 있었는데, 당연히 이더리움이 포스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 수요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실적은 당연히 개박살 난다라는 거고, 엔비디아 2분기 수익 72% 감소, 게임 시장 부진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게임 시장 부진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라는 거죠. 어제는 72% 감소, 순이익이 72% 감소했다라는 건 굉장한 타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스위치를 다 사고 남을 돈을 받고 그래픽카드를 파는데 게이머의 수요가 정말 많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사면 그냥 그래픽카드만 사는 것보다 쌌다라는 말이에요. 게임 기기보다는 채굴 기기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라고 하면서 이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게임기 좋아하시네, 채굴 때문이잖아, 코인 시장 때문이겠죠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반응은 이미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더리움 채굴 끝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채굴 수요로 인해 굳이 할인 정책을 펼치지 않아도 그래픽카드의 컨테이너 단위 매출이 나오던 시기는 지났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요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회사가 호황이었던 시기는 끝났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픽카드의 남은 수요는 게임과 자율주행용 비전 분석 및 워크스테이션 뿐인 듯하다. 그러니까 게임, 자동차, 일, 업무 쪽 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클 채굴도 남는 그래픽카드를 재활용하는 것이지, 이클 채굴을 위해 대단히 채굴장이 새로 건설되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그러니까 이젠 이클이야 라고 하면서 이클을 채굴하기 위해서 새로운 채굴장을 만들 가능성은 낮다라는 거죠. 이더리움을 채던 이 채굴기를 이용해서 이클 캐자라는 건 가능하지만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긴 어렵다라는 겁니다. 과거처럼 그래픽카드에 의한 POW가 과연 다시 흥하는 시기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죠? 어쨌든 채굴 세력들이 달라붙고 해야 가격이 오르고 하죠. 그런데 어쨌든 대표적인 채굴 코인 중에 하나인 이더리움이 포스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런 수요가 확 줄어든다라는 거죠. 과연 이 상황을 돈나무 누님이 몰랐을까? 캐시우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대거 처분. 공식 발표를 하기 전에 대충 엔비디아의 실적을 눈치 까고 그냥 팔아버렸는데, 엔비디아 어닝 쇼크, 3분기엔 실적 더 악화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상황이 안 좋은 게 오픈이 됐죠. 아니나 다를까 다들 3분기 실적도 골로 갈 거라고 엔비디아가 기대치를 확 줄여버렸다. 3분기 실적은 더 안 좋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기대감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최근 돈나무 누님이 팔면 늘 올랐던 안타까운 기억들이 있다. 캐시우드가 야 이거 줄여 라고 해서 팔아버리면 가격이 오히려 반대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쇼피파이 사고 코인베이스 팔았다. 코인베이스 팔고 나면 그 다음날 깜짝 반등 기사를 보고 갤포스 좀 드셨을 것 같다. 코인베이스 팔고 쇼피파이 샀더니 코인베이스가 11%대 깜짝 반등을 해버립니다. 그 반등 폭이 무려 11%. 꽤나 크죠. 주식에서는. 이번에도 캐반꿀, 캐시우드 반대매매 개꿀이 적용되었을까? 미 증시 파월 연설 대기하며 상승, 엔비디아 4%. 오히려 4%가 올라버렸습니다. 내릴 줄 알았던 주식이 오히려 올랐다.
이 정도면 돈나무 누님 태초마을로 돌아가게 생겼다. 캐시우드가 이렇게 큰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주식을 엄청나게 사모았고 초기에 머스크는 사기꾼이다 월가의 공격을 받을 때도 캐시우드는 테슬라를 사모았어요.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상승을 한 수익을 가지고 지금까지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완전히 상황이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아크인베스트의 투자 상품들을 반대로 매매하는 그런 상품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잭슨홀 미팅 때문에 다들 몸을 사리고 있다. 잭슨홀 미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긴장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번 주에 나온 다양한 지표들이 금주 회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여러 지표들이 발표가 됐죠. 그런데 이 지표들이 좋게 나왔어요. 그럼 이 지표들이 좋으니까 이 좋은 지표를 기반으로 강력하게 무언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데 이 결과들이 회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라는 거죠. 잭슨홀 미팅은 과거에도 단기적인 움직임보다는 롱텀 위주의 큰 틀이 발표되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잭슨홀 미팅은 당장 한 달, 두 달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회의가 아니다라는 거죠. 롱텀 위주의 큰 틀의 발표, 이야기들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민감한 내용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잭슨홀 미팅, 금통이 예상된 수준. 잭슨홀도 충격 없을 것.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상황이 좀 애매하긴 하죠. 미국과 금리 역전이 되어버렸고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해버리면 우리나라가 그걸 쫓아가기가 굉장히 지금 버거운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금융위 이런 데서는 문제 없다. 어차피 금리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돈이 우르르 빠져나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돈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금리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은 진정시키는 뉘앙스를 주고 양적 긴축은 조금 더 본격적으로 늘리는 식으로 거의 병 주고 약 주고 같은 느낌으로 나올 가능성들을 예상한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와 양적 긴축을 하는 방법이 금리 인상만은 아닙니다. 직간접적으로 긴축과 완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부동산을 활용한다거나 다른 이런 간접적으로 학자금 유예나 탕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부분에서는 조금 양보를 해주면서 다른 방식의 긴축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 주고 약 주고 같은 느낌이다라는 건데, 바이든이 학자금 유예 및 탕감을 저질러 놨으니 양적 긴축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 뭔지 아시겠죠? 어쨌든 바이든이 이렇게 질러버려가지고 양적 긴축을 또 다른 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학자금을 유예 및 탕감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 돈이 무려 310조인가 뭐 그래요. 엄청 큰 액수인데 또 일각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푼 돈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코로나의 위기와 학자금 유예는 상당히 결이 다르죠. 그리고 코로나 때 푼 돈이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이 10분의 1이라는 돈이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 양적 긴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QT, 양적 긴축은 어차피 좀 시간차를 두고 발표해도 되니 이번 잭슨홀에서는 긍정적인 기조가 조명을 받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쨌든 돈은 회수할 텐데 시간을 좀 두고 해도 되니까 당장 또 자이언트 스텝 하니 하면서 상황을 안 좋게 만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파월, 비둘기 네 가지 이유. 미국은 매파, 비둘기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강경파와 온건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FED는 뇌피셜, 대가리 굴리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의사결정하지 마시고 데이터를 근거로 정책을 짜라고 강조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나온 내용들도 소비도 좋은 추세고 GDP도 좋게 찍혔다. 그런데 이건 서비스업이랑 상품의 구매 건수는 줄었지만 가격이 더 올랐기 때문에 보이는 페이크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소비가 줄었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소수가 더 비싼 금액을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눈속임처럼 지수들이나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 보이게끔 나왔다라는 거죠. 구매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우리 월급이 오른 것보다 제품이 더 올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간 가격을 소수가 커버를 쳐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 현실은 시궁창이다. 사람들은 사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 수치로만 놓고 보면 현실을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빈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시궁창 내용을 깊게 파지 말고 그냥 심플하게 데이터를 근거로 판단하라는 내용을 이번에 우리나라 금통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침처럼 전달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깊이 들여다 봐가지고 뭐가 어떻고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심플하게 데이터를 근거로 앞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자라는 거죠. 나는 이 정도 내용 가지고 금통위 출장을 이걸 왜 굳이 엠바고로 숨기고 간 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우리나라 금통위원장이 최초로 거기서 세션을 진행한다라고 해요. 이때까지 없었던 일인데 이번에는 한 세션을 차지한다. 거기서 무언가 발표를 하고 하겠죠. 뭔가 더 큰 게 나오려나 싶었는데 이번 이 내용이면 굳이 기자들 출입을 막을 이유도 없었을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다양한 채널로 새어나왔고 파월이 예상보다 더 비둘기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은 4가지 이유라는 기사가 뜨자 월가에서도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월가도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의 기사가 월가에 퍼지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내 말이 월가 막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 정도의 삶을 살면 어떤 느낌일까 싶긴 한데 이에 따라 주식이 먼저 반응했다만 파급력은 채권이나 코인까지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나스닥이 시원하게 상승을 했는데 코인은 거기에 맞춰서 같이 올라가지 못했죠. 코인 시장은 그냥 일부 룸네트워크 같은 시총 작은 애들이 몇몇 툭툭 튀었고 큰 영향은 없었다. 그죠? 어쨌든 이런 건 잡코라서 이런 거에 영향을 미쳤다라기보다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냥 하나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룸네트워크 시총이 1,000억이 안 됩니다. 하지만 미국도 지금 달러가 너무 세다 보니 사람들이 아예 미국 자산의 거래 빈도가 대폭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달러가 강세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도 높아지고 하니까 그냥 달러로 가지고 있지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한다거나 다른 걸 안 한다라는 거죠. 달러 강세로 달러 부채 디레버리징 압력 심화, 미국 자산 거래 감소 유발, 부채를 총 자산으로 나눈 비율을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레버리지 써가지고 몇 배 썼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부채와 총 자산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레버리지가 높으면 이제 부채나 차익 같은 걸 줄인다라고 하네요. 중요한 건 달러 강세로 미국 거래 감소가 유발되고 있다라는 거죠. 투자만 줄어들까? 달러 강세, 무역 감소 유발. 그죠? 어쨌든 미국과 무역을 하는 나라는 팔면 팔수록 손해인 데도 있고 또 반대로 수출을 하는 것은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원자재 값도 올랐고 내가 만드는 제품의 원자재를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무역 감소를 유발한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무역 교역 자체도 줄어든다. 그래서 내년에 금리 인상 기대를 이번에 살짝 오픈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번 잭슨홀 미팅이 여름 시장 불장을 계속 재현 가능하다는 내용도 같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번 미팅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여름 불장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조금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다. 최근 경기도 웨일님이 이 아이가 기도하는 짤을 많이 쓰시네요. 참고로 아직 뭐가 나온 것도 없는데 다음 떡밥이 돌아다니는 중이다. 파월 의장의 잭슨홀 회의 연설보다 오는 9월 8일로 예정된 연설이 훨씬 중요하다. 지금 걱정할 건 없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잭슨홀 회의보다는 다른 연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잭슨홀은 크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9월에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이 결국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는 병 주고 약 주고 그래서 큰 이슈 없이 유연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금 나오고 있는 지수만 보면 이 지수를 바탕으로 금리 인상 강력하게 해도 된다 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면 자산시장은 또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텐데 지금 너무나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0.75를 이야기한다 라고 해도 그러면 미국이 이제 인플레이션 제대로 잡는 거네 라고 하면서 자산시장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이 나눠졌어요. Good is good, bad is good, bad is bad, good is bad 이런 식으로 나눠져가지고 전부 제각각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지금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 지금 이 상황을 다들 처음 겪어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연준도 니들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꼴리는 대로 하지 말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야기하고 판단을 해서 가자라고 하는데 과연 또 어떤 결과와 어떤 또 부작용을 초래할지 우리가 지켜보면서 잘 대응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또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또 알고 있으면 좋을 점들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커뮤니티 주소가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웨일린 블로그 주소도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클릭해서 한 번씩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글뿐만 아니라 과거 글부터 최신 글까지 쭉 보시면 코인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넓히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